안녕하십니까. 팔리세이드 파크에서 사는 폴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팔팍시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2020년 팔팍시 예산 설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저지 주택 재산세 공식을 갖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뉴저지 재산세 공식은 먼저 평가 가치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local 시 세방 세율이죠. Your municipal tax rate. 그것이 본인의 tax bill, 납입 고지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평가 가치액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시 지방세율, municipal tax rate은 우리가 뽑은 시의원들, 그리고 카운티의 그 슈퍼바이저들, 그리고 우리 학군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이 tax rate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인의 tax bill을 결정하는 것이죠. 2016년부터 2019년 팔팍시 세금, 그리고 학군 세금, 그리고 버건 카운티 세금 비교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버건 카운티 텍스는 2016년에는 630만 불에서 시작했죠. 작년에는 735만 불, 1965불 19전이었습니다. 4년 동안 한 100만 불이 상승한 것이죠. 학군 세금은 2,200만 불로 시작해서 2,360만 불로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한 160만 불이 오른 것이죠. 그렇지만 시 예산은 2016년에 2천만 불에서 지금 거진 2,3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46만 2,769불이 오른 것입니다. 다른 타운들을 보면요. 학군 예산이 시 예산보다 훨씬 더 큽니다. 리오냐는 지금 학군 예산이 55%고요. 시 예산이 36%밖에 안 됩니다. 러더포드는 학군 예산이 52%고 지금 시 예산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팔팍은 학군이 44%고 시 예산이 42%입니다. 거진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액츄얼리 굉장히 유일한 타운이죠. 그리고 팔팍시 세금은 버건 카운티 세금보다 지금 2.35배 더 빨리 오르고 있고요. 학군 세금보다 1.53배 더 빨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세 세금 중 안에서 4년 동안 제일 많이 급승한 세금이 시 예산 세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2일 크리스청 시장이 주민들한테 보냈던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 안에는 We have already implemented drastic cuts amounting to millions of taxpayer dollars 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20년 예산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수백만 불의 예산 삭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속담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책정액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책정액을 보면 2019년에 1,455만 5,400불이 2020년에는 692,000불로 올랐습니다. 이 숫자가 올라간 이상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예산을 좌우하는 세 개의 수치적인 요인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밸런스가 맞는 것인데요. 물론 책정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국이 우리가 타운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수입액이 있죠. 수입액은 두 가지 수입액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타 시 수입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국이 직접 거둘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세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예산들 같이 시 예산도 책정액이 그 규모를 결정하고 그 책정액은 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돈이고 그 금액을 먼저 스스로 거둘 수 있는 기타 수입액에서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주택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팍시 예산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그 책정액을 수십 년간 입증된 지출액에도 마다하고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잉여금을 갖다가 최대로 늘리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입증된 기타 수익에도 마다하고 예상 기타 수익을 과소평가해서 주택 세금 부담을 갖다가 최대화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금 인상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1.901%였고요. 2017년에는 1.959%, 그리고 2018년에는 1.979%, 그리고 2019년에는 2.032%로 계속 꾸준히 세금을 올리는 예산 방법입니다. 과소평가되는 기타 수익액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타 수익액은 alcoholic beverage license fee가 있죠. 그리고 fee and permit 있고 municipal court fine도 있습니다. 그리고 parking meter, 또 이제 deposit에 있는 이자, 그리고 또 construction code fee, permit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직접 타운이 거둘 수 있는 것인데요. 2016년부터 2019년의 평균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초록색이 이게 각각 이제 색깔들이 각각 종목들인데요. 이 평균에도 마다하고 2020년 예산에서 기타 수익액을 잡은 것은 모든 컬러를 볼 때 다 낮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로써 이만큼 돈을 갖다가 흘려낸 건데요. 이것을 다 대부하면 79만 4천 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든 종목들이 아니죠. 이렇게 많은 증거된 기타 수익액을 과소평가하는 패턴이 계속 일어납니다. 2020년 예산, 그러면 책정액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버젯의 페이지인데요. 각각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먼저 시청 공무원 봉급 종목입니다. 참 놀라운 현실이 나타나는데요. 팔리세이드 파크의 공무원들 2019년에 총 합해니까 98만 8천 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죠. 9만 5천 불을 청구했습니다. Right? 이 수준은 우리 옆에 있는 포트리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Now, 포트리는 버건 카운티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제일 높은 타운입니다. 팔리세이드 파크는 비교적으로 한 4분의 1도 안 되는 타운이죠. 특히 우리가 비슷한 인구인 러더포드랑 비교해 보면 우리의 공무원의 봉급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러더포드. 그리고 리치필드를 보면 이게 한 4분의 1로 떨어지고요. 리오니아는 그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우리의 그 공무원 봉급 수준이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또 그 other miscellaneous expense, 이거는 기타 비용들이죠. 이것을 보겠는데 이 반복되는 패턴을 갖다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에는 15만 불을 썼어요. 그리고 19,000불, 거진 2만 불이라는 잉여금을 갖다 챙겼는데 2020년 예산에는 21만 불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밖에 안 썼는데 또다시 더 큰 숫자를 갖다 책정한 것이죠.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 잉여금이 한 5만 5천 불로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웹사이트 메인텐스가 봅시다. 2019년에는 8천 불을 썼는데 2020년에는 5만 불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삭감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Financial Administrator Salary죠.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9년에는 6만 불을 썼어요. 그리고 한 2만 불을 갖다가 잉여금으로 챙겼습니다. 근데 2020년 예산에서는 다시 7만 5천 불을 갖다 청구했습니다. 1년에 1만 5천 불이라는 salary 인상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다시 잉여금으로 챙기려는 회계 꼼수일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보겠지만 이 legal tax appeal도 이 까만 바들이 잉여금입니다. 2017년에 14,000불, 2018년에는 29,000불, 2019년에는 34,000불. 만약에 이제 왜냐하면 7만 5천 불을 갖다 2020년에 청구했기 때문에 이 잉여금이 6만 불로 늘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잉여금을 갖다가 늘리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 부분이나 경찰 봉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매우 필요한 분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봉급 종목에 생기는 이 예산의 잉여금인 것입니다. 경찰 봉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종목에서 거진 64만 불의 거액의 잉여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포트리는 물론 모든 주변 타운들보다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들이 salary인데요. 포트리의 salary 봉급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잉여금으로 가면 우리가 포트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소방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를 보면 그들의 salary level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팔팍의 잉여금은 폴리나 모든 타운들을 갖다 다 작게 만듭니다. 이 잉여금이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하시죠? 쓰레기 비용도 비교적 매우 높습니다. 폴리는 비교적으로 큰 도시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렇지만 주변 타운들을 보면 우리가 2~3배가 넘는 걸 다 이 그래프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건축국 공무원들의 봉급 종목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actually 쓰는 돈과 이 잉여금, 우리가 오렌지죠? 다른 타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소셜 시큐리티 지급액 종목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금액은 우리가 다 이미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도 2019년에는 거진 12만 불이라는 잉여금을 챙겼습니다. 또다시 2020년 버젯에 작년에 48만 불밖에 안 썼지만 60만 불을 청구했습니다. 또다시 한 12만 불의 잉여금을 갖다가 챙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니어 커미티라는 샐러리도 있는데요. 이것은 참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분은 거진 돈을 안 받고 일하시는 분인데요. 2016년에는 2,000불 받으셨고 2017년에는 2,200불 받았습니다. 잉여금을 계속 챙기는 분인데요. 2018년에는 171불을 받고 29,829불이라는 잉여금을 갖다가 타운에 줬습니다. 2019년에는 1,951불을 받고 2019년에 잉여금으로 31,000불을 줬습니다. 또다시 2020년 예산에 35,000불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잉여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여지나 궁금하시죠? 그럴 것입니다. 이 잉여금은 시장과 시의원들이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시의원 대다수가 동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예산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자주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 기간에는 돈이 자주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원래회에서 대부분 컨센트 어젠다 소관에 묶여서 통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잘 모르는 금액들입니다. 이런 잉여액을 사용하는 예산법은 많은 뉴저지 타운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팔팍의 문제는 그 규모, 그리고 그것을 걷는 방법,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코밍글링 문제입니다. 잉여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시면요. 이게 2019년 책정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Printing and Supply 12,000불을 갖다가 청구했습니다. 이 12,000불을 청구했는데 중간에 22,000불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7,000불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흘러가면서 마음대로 그것을 올리고 또 안 올리는 거죠. 또 잉여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Financial Administrator에서 그 봉급 샐러리인데요. 72,000불을 처음에 청구하고 이것을 82,000불로 올렸습니다. 6만 불밖에 안 썼기 때문에 21,000불이라는 잉여금을 챙겼는데요. 만약 그냥 72,000불을 놔뒀으면 12,000불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다시 올렸기 때문에 21,000불이라는 잉여금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 방법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잉여금의 규모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이 폴리랑 팔리세이드 파크를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폴리의 예산은 2020년에 8,400만 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작은 타운이니까 좀 낮죠. 2,400만 불쯤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잉여금을 보면 거진 비슷비슷합니다. 폴리의 잉여금과 팔팍의 잉여금이 차이가 오직 20만 불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타운이랑 이걸 비교해 볼까요? 리치필드랑 비교해 보면 우리랑 예산이 거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잉여금 쪽으로 가보면 우리가 예산 잉여금 수준이 4배가 넘습니다. 리오니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리치필드랑 리오니아는 자기네 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낮은 잉여금으로 왜 우리는 꼭 이렇게 거대한 잉여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이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들을 보셨죠? 그러나 아직 분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운들이 돈을 과연 어디에 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팔팍의 2020년 예산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위해서 디렉터의 봉급을 6만 불밖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주변 타운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씁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러더포드는 63만 불이라는 돈을 쓰죠. 10배가 되는 돈입니다. 리치필드에서도 25만 불을 쓰고 리오니아에서도 21만 불을 씁니다. 물론 폴리는 우리보다 더 큰 도시니까 당연히 더 큰 돈을 써야 되겠죠. 그들은 한 49만 불을 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타운들에 비해 주민들한테 쓰는 돈은 우리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공무원 봉급은 주변 타운들보다 제일 높죠. 주민들을 위해 쓰는 돈이 이렇게 낮은 것이 팔팍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타운이 없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코아 빌딩 인스펙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코아라는 거는 Affordable Housing 기관을 의미하는 건데요. 2017년에 주정부에서 디펑크된 에이전시입니다. 지금은 대법원이 관리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 코아 빌딩 인스펙터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11만 1,465불이라는 봉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타운에는 타운 빌딩 인스펙터라는 분이 또 다루 계십니다. 2019년에 이분도 13만 2,919불을 받았는데요. 이 1.25 스퀘어 마일이 된 이 작은 타운 안에 이렇게 10만 불 넘는 봉급을 받는 2명의 빌딩 인스펙터가 진짜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팔팍 예산안에는 돈을 안 받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4명의 직원들은 2017년부터 단 1푼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정된 금액들은 모두 다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도 한 타운의 공식 예산인데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팔팍 예산에는 다음과 같이 돈을 일전도 지불하지 않지만 계속 매년 책정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효자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Roosevelt Avenue Garbage라는 종목이 있는데 2019년과 2016년에 단 일전도 안 내고 2만 불이라는 잉여금을 매년 챙겼습니다. 또 Fort Lee Sewage Fee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매년 14,000불을 책정하지만 우리는 단 1푼도 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17,500불로 올리고 한 일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문제는 이런 잉여금들이 책정이 되면 납세자들이 미리 그 돈을 갖다가 세금률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예산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무관리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2016년에는 6,850불을 썼죠. 그리고 2017년에는 한 8,000불을 썼습니다. 2018년에는 436불을 쓰고 2019년에는 한 7,000불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펜딩 프리즈를 했다는 당국이 2020년에는 이 예산을 12,000불로 올렸습니다. 역사적으로 평균에 썼던 금액보다 약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이 아닌데요. 잘라야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아니라 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미국 속담이 있죠. 이 예산에 삭감된 종목은 찾기 힘듭니다. 아래에 있는 총 예상 책정액이 그 증거인데요. 물론 잉여금도 함께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1,550불이 2020불에는 약 2,400 692만 불로 올랐습니다. 또 그 잉여액도 2019년에는 192만 3,500불쯤에서 이제 220만 6,200불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시장이 보냈던 공식 문서에서 나왔던 이 $1 million of tax cut
저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 예산이 이제 타운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로드해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찾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은 입증된 지출액을 무시하고 책정액을 최대화하는 패턴이 이 예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증된 지출액을 무시하고 기타 소액을 과소평가하는 패턴도 계속 나오고요. 이 결과는 주택세가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뜸을 먹고 주정한다라는 한국 속담 있죠. 제가 최근 당국 관련자가 한 말을 듣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주택가치평가가 대수팔박에서 하락해서 오히려 금년 세금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택가치평가가 떨어졌다 해도 이 시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주택가치평가는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시 예산이 더 삭감됐다면 납입고지서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주택들이 가치평가가 만일 떨어졌다 해도 당국이 더 낮은 납치고시설을 막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해도 그들의 악스러운 2020년 예산은 이해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안에서 팔박 교육위원회는 스테프니 장 교육위원과 8명의 교육위원들이 지난 4월에 모여서 이미 책정된 교육 예산을 4.5% 깎았습니다. 왜 시정부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스쿨 버젯은 내려갔지만 우리 시 예산은 계속 상승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유능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는 꼭 주민들이 위하는 시의원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재산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